최근 뉴트로 열풍이 뜨겁습니다. 뉴트로는 과거의 감성과 현대의 트렌드가 결합된 문화 현상을 말하는데요. 패션과 음악,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뉴트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시대의 기술과 디자인을 반영하는 예술작품 클래식카. 중장년층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바람이 된 클래식카가 지닌 가치와 의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식카는 오래된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대표하는 자동차입니다. 특정 시대의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며 그 시대를 대표하는 매력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클래식카는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된 모델로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했거나 특정 국가나 브랜드에 의미 있는 역사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예술품으로 인정받으며 초고가의 몸값을 자랑하는 차들이 있는가 하면 오래된 중고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뒤 복원과 수리 과정을 거쳐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자동차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클래식카 문화가 본격적으로 성숙되거나 또는 본격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널리 보급된 게 아니라서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20년, 25년, 30년 정도를 기반으로 하는 클래식카들 모두 다 클래식카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중에서 비싼 차들, 그러니까 프리미엄 클래식카만 클래식카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해외에서는 모든 차량들 연령에 따라서 전부 다 클래식카라고 생각을 하고요. 클래식카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부분입니다. 클래식카를 단지 과거의 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자체 개발 자동차인 포니는 이러한 트렌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니는 자동차 산업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1970년대 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 조립만 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시기에 국내 자동차 기업인 H사는 국내 최초로 고유 모델 자동차 개발에 착수하게 됐는데요. 이충구 전 사장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인물로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와 함께해온 장본인이자 최초의 고유 모델 포니 자동차 개발에 일조했습니다. 그때는 뭐 자동차는 우리가 그 현대차가 포드 코티나를 들여다가 CKD로 조립을 하고 있었던 상태고 부품도 하나하나 다 수입해서 들어온 거니까 그것만 그냥 조립하던 CKD 상태로 조립하던 때니까 고유 모델을 개발한다고 그러는 게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부품 뭐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도 하나도 없었고 완전 황무지였죠. 1974년 우리나라 고유의 자동차 개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이탈리아로 연수를 떠났는데요. 자동차 디자인과 제작 과정을 어깨너머로 익히며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자동차 제작의 모든 과정을 노트에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대리 노트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연수 시절 작성한 노트인데요. 이대리 노트는 우리나라 최초 자체 개발 자동차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과 시간에 나가서 이거를 그냥 백지에서부터 선이 하나씩 점이 선으로 바뀌어가고 이런 걸 1년 동안 걸려서 이거 그린 거예요. 이 모는 종이에다가 10cm로 저 간격이 다 거 있는 데다가 하나씩 이렇게 가서 측면도, 전면도, 후면도, 그다음에 톱뷰 위에 안 잊어버리고 뭐 그러려고 이제 쓰기 시작한 게 일기처럼 쓰기 시작한 게 이대리 노트고. 이렇게
자동차 개발 발표 4년 만인 1975년 세계에서 16번째로 자체 생산된 포니 자동차가 첫 선을 보였는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고유 모델을 개발한 나라가 됐습니다. 포니 자동차 출시 이후 에콰도르 첫 수출을 시작으로 아프리카와 중동까지 판매되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국내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 2013년엔 국내 자동차 산업과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친 상징성을 인정받아 포니원이 국가 등록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독일, 불란서, 영국, 이탈리아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44개국까지 수출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동차의 수출 또는 자동차 선진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 거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자동차 박물관. 시대를 뛰어넘는 명차부터 대중에게 친숙한 교통수단까지 국내외 자동차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 문화와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동차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보존과 복원 작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소장된 다양한 클래식카들은 여전히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데요. 박물관은 유산을 수집, 보존, 복원, 전시, 교육하는 사회적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 교통 전문, 이동수단 전문 박물관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비롯한 이동수단을 문화유산으로 그것을 후대에 물려줘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이동수단들을 보존,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복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동차를 선정해 복원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의 역사적 중요성과 문화적 가치, 그리고 자동차의 상태 등을 먼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니와 같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동차는 복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클래식카의 복원 프로세스는 매우 세밀하고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역사적 가치와 원형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기능적으로도 복원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기본 구성만 놓고 보면 현대적인 자동차에 비해 훨씬 간단하지만 작업 과정은 무엇보다 작업자의 기술과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보존 업무, 복원 업무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존 업무는 생명을 유지한다고 하면 메인터넌스부터 해서 일상 점검 모든 게 다 포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복원이라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일상 점검이나 이런 걸 더 뛰어넘어서 모든 차량 완전히 해체를 했다가 다시 살려서 다시 조립을 해서 완성을 했고 살려놓는 게 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식카의 복원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요. 먼저 연구를 통해 자동차를 선정하고 현재 상태를 면밀히 점검한 뒤 최소 단위까지 차량을 완전히 분해합니다. 분해된 차량은 이렇게 철판만 남게 됩니다. 각 부분을 세밀하게 검사하고 복원하는 데 필요한 작업인데요. 판금 작업을 통해 원래의 모양으로 복구될 준비를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썩은 부위들, 그다음에 썩어서 구멍이 나고 찌그러지고 이런 부위들은 저희들이 일일이 잘라내고 새로 만들어서 되거나 아니면은 두들겨서 다시 평할 작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하게 다시 제 모양을 만들고요, 원형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다시 도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져보면 또 죽은 부위가 있어요. 죽은 부위는 다시 또 이렇게 뒤쪽에서 쳐내서 또 튀어나오게 만들고요. 철판이 손상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조정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작은 망치로 일일이 두들겨가며 변형된 부분을 복원합니다. 손끝의 감각을 동원하는 매우 세심한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 2년가량의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차체의 판금이 끝나면 도장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여러 단계를 거친 내부와
도색 작업을 포함해 자동차의 차체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단계입니다. 보존과 복원 작업 시에는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라도 저희는 일단은 기술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인 정확성도 기반을 두고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내 의지대로 하게 되면 그냥 소장품을 왜곡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가치 또한 완전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미 단종된 부품이나 엔진 등의 복원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인데요. 해외 자동차의 경우 부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아 부품을 수급하는 데 조금은 수월하지만 오래된 국산 자동차의 경우에는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복원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원래의 부품을 찾거나 필요한 경우 고증을 통해 최대한 같은 형태의 부품으로 재제작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수십 년 전에 모든 차량들이 단종이 된 차량들이고 그러다 보니 자료라든가 부품이라든가 현재 남아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는 거의 흡사한 그 시대 동시대의 차량을 보고 아니면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자료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찾아내서 거의 최소한의 원형을 찾아서 저희는 이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장 작업이 끝난 후 엔진과 기타 부품들도 개별적으로 복원 작업을 마치면 재조립하여 최종 검수를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모든 복원 작업이 끝나게 되는데요. 최대한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져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쉽지만은 않은 작업입니다. 오랜 시간 여러 단계의 복원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대중들에게 선보이게 되는데요. 미래 세대들도 과거의 중요한 기술과 예술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자동차는 과거의 유물로만 남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잊혀지지 않는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잘 보존된 클래식카들은 세대를 아우르며 자동차 문화의 확산과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문화가 굉장히 이제 발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올드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클래식카 복원하는 저로서는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동차 발전에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클래식카 전문 카페. 이곳은 클래식카 애호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여느 카페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내부에는 40여 대의 클래식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클래식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취향을 완벽히 만족시키는 동시에 클래식카의 멋과 역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 박물관하고 다르게 그 개인차 전시장입니다. 약 한 40여 대 정도 됩니다. 이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다닐 때에 비로소 자동차의 값어치가 있는 거고 자동차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번호가 달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식으로 도로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들을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이곳은 110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자동차부터 디자인과 역사적 가치가 높은 희귀 모델들까지 다양한 클래식 자동차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감성과 추억, 역사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앞에 보시는 이 차는 1960년대 미국 젊은이들의 로망이었던 머슬카, 고출력의 자동차. 이건 캐딜락 1세대 50년대를 대표했던 차. 제임스 본드의 본드카. 이거는 여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인디안 추장이에요. 얼굴이 이게 인디안 추장 마크로 해서 치프틴이라는 차입니다. 김성환 대표는
은퇴 후 인생의 새로운 방향으로 클래식카 카페 운영을 선택했습니다. 클래식카 수집에 대한 취미가 생긴 이후 점점 늘어나는 자동차를 복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페 건물을 지었고 사람들에게 개방해 선보이고 있는데요. 처음 그가 클래식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양평에 가면 지금은 대교가 있지만 그때는 다리가 아주 조그만 다리였었어요. 거기서 그 칼리스타라는 그 차를 화보를 찍는 걸 보고요. 꿈꾸는 줄 알았어요. 야, 또 어쩌면 그래 차가 멋있고 예쁘고 클래식하고 정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엔 그런 차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림에서나 영화에서나 봤지. 그때 관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클래식카에 공부도 좀 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관심 갖고 수집을 하게 됐어요. 클래식카를 운전하며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고 그 시절의 사람들과 시공간을 뛰어넘어 공감하는 것이 클래식카가 가진 진정한 매력이라고 하는데요. 김성환 대표는 현재의 자동차들이 가진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클래식카의 감성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차는 엔진이 그 자연 배기음, 그래서 옆에서 소리를 이렇게 뒤에서 들어보면 그 엔진 소리가 요즘 나오는 자동차하고 다른 느낌의 그런 엔진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는 이러한 클래식카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클래식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클래식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활동이 점차 활성화되고 또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공간을 통해 동호회와 커뮤니티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클래식카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오래된 차들은 다른 건 이게 요즘 차처럼 전자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잔고장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고무류라든지 플라스틱 이게 50년, 100년이 되면 이게 자연 경화가 돼서 이게 터지고 갈라지고 부서지고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그런 것들은 부품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옛날 건데 그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다 만들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 또한 재미예요. 그런 것들을 어렵게 구해서 이걸 또 다시 새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재미, 이런 것들이 또 하나 클래식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재미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카페는 클래식카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자동차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김 대표는 이곳을 전시 공간을 넘어선 문화적 소통과 사교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차들이 아직도 이렇게 광택이 나고 잘 움직여서 신기했어요. 저는 현대적인 차보다는 이제 옛날에 이런 올드카 그쪽에 관심이 더 많은데 좀 클래식하고 그리고 좀 귀엽고 이런 모습이 좋아서 올드카를 좋아합니다. 현대적인 기술과 성능을 통해 클래식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요. 레스토 모드는 복원과 개조의 합성으로 클래식카를 현대적 기능과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외관은 클래식한 매력을 유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전기차 전환은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EV 컨버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량을 새로 제조하는 것보다 자원 낭비를 줄이고 기존 차량의 수명을 연장하는 친환경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클래식카의 전통적 아름다움과 현대 전기차 기술을 결합해 새롭게 창조하는 자동차 전문 업체입니다. 기존의 클래식카를 현대적인 전기차로 개조하는 과정에 주력하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역사적 감성을 지닌 차량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클래식카의 원래 디자인은 유지하되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을 통해 현대 사회의 환경적 요구와 클래식카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김주용 대표는 대기업 자동차 연구소에서 자동차 설계 경험을 시작으로 클래식카 수집가로 현재는 전기차 개조 사업을 이끄는 기업가로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클래식카를 100여 대 보유하고 있어서 다양한 전시라든가 또 박물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클래식카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 개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EV 컨버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뒤에 보시는 차량처럼 클래식카에서 모티브를 가져오고 그리고 순수하게 전기차 형태로 개발이 돼서 큰 사이즈가 아니고 아주 작은 2.5m 이하의 차량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전기차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클래식카의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전기차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레스토 모드의 개념을 현재의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EV 컨버전은 기존 차량의 엔진을 전기 모터로 교체하고 배터리 팩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차량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동력원만 전기로 전환합니다. 1970년대 생산된 영국의 웨스트필드 로드스터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초기 모델이 가진 희소성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동차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사용하면서 내부의 시트와 대시보드 등도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클래식카 중 하나인 자동차도 전기차로 개조했는데요. 간단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엔진을 제거하고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저 차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 이 정도 성능이 난다 원래. 근데 모터로 바꿨을 때도 최소한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성능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나라에서든 아니면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든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모터라든가 각종 부품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를 개조할 때는 어려운 부분들이 되는 거죠. 자동차의 매연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전 세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국내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기존의 가솔린 또는 디젤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가 목표로 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그 협약이 이미 정해졌죠. 그러면 기존에 이미 등록돼 있는 차량은 어떻게 하느냐? 모두 폐차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이미 보급돼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전기차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산업의 한 요소로서 중요한 시점이 됐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개조해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과정입니다.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자유특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현재 법령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을 특정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시행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 방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나 기타 여러 기업들과 함께 기존의 가솔린차 또는 디젤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형태의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증이 들어가서 올해 말 정도면 유효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전기차 개조 자체가 이미 산업화되어 있는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로 수출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화는 그 시대가 가지는 아름다움과 기술력을 반영하는 예술 작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발산하는 클래식화에 점차 매료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클래식화는 새로운 세대에 의해 재발견되고 그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클래식화에 대한 현대의 관심은 단순한 추억의 재현이 아니라 과거의 가치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When I look back into my life, I know that I was down and dark. When you walked in and I felt so right, 'cause sometimes love comes knocking, and I will drink it all in, yeah, so I will leave.